여기 내리막 코너가 좀 심하죠. 네, 그래가지고 내리막 조심하셔야 되고 다 내려가서 꿀거리 누구 있잖아요. 하나 떠 있죠. 여기보다 이제 안녕하세요. 소녀파워 제나입니다.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오늘 가장 긴 내리막을 내려갈 예정이고요. 가장 긴 오르막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만큼 내려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블라인드 코너가 워낙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히 내려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리막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 자전거는 스피드를 위해서 태어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리막에서는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70에서 80까지의 속도까지도 나옵니다.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50, 60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결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당히 내리막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코너웍을 돌 때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그 브레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동 자체가 일단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제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거리에 안정감을 두고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세 번째로는 이 코너들을 아까 방금도 이렇게 돌 때 모두 자전거는 스피드를 위한 자전거이다 보니까 타이어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다 보면 작은 이물질이라든지 경험이 없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을 조금 잃어서 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당히 위험한 내리막 스킬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영상 앞쪽에 있는 라이더 팀 저서의 팀복을 입고 있는 라이더가 현재 앞쪽에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평지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40 이상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전거이니만큼 상당히 내리막 구간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평지 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내리막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 내리막 구간에서도 특히나 초행길 같은 경우에 내리막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경험이 있고 이 코스에 대해서 코너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라이더가 가장 앞쪽 선두에서 조금 내려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깔딱고개를 살짝 넘고 다시 내리막을 내려가죠. 지금 보시듯 페달을 굴리지 않더라도 50 이상의 속도가 60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보호장구라고 하는 거는 헬멧 하나 그리고 장갑, 의류 이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내리막을 내려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전거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팀 소속의 라이더들이 함께 하고 있죠. 각 팀에 강력한 라이더들이 지금 있습니다. 팀 저서와 탑스피드 그리고 팀 머신까지 3개 팀의 소속의 라이더들이 현재 함께 달리고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현재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요. 뒤쪽에 있더라도 300W를 넘나드는 파워로 지금 가는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점점 날이 풀려 나가고 있죠. 지금은 슈커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뜻해지고 있고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일쯤에는 이미 반바지를 입고 달려야 될 정도로 정말로 따뜻한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날씨에 시합들도 많고 봄 나들이객 자동차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자전거를 타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40 이상의 속도로 끌어주었던 팀 저서의 송종미 선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바로 중간중간에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라이더들은 저렇게 빠른 교대를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막 교대를 하는 이동민 선수는 사고를 부상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무리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팀원들이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 지금도 약 오르막 구간에서 30 이상의 속도로 탄력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저 앞쪽에는 류금찬 선수
최정상에서 서유석 선수와 두 명의 라이더가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다시 또 내리막이 시작이죠. 이제 약 오르막 구간이 살짝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내리막 구간을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경험이 있는 송금희 선수는 이 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교대 전에 이게 블라인드 코너다라는 걸 미리 알고 뒤쪽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 보시면 나무들에서 꽃잎들, 벚꽃들이 지금 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코너웍에서 자전거를 눕히고 안전하게 돌기 위해서 오히려 자전거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너웍에서는 자전거를 눕히는데요. 이런 나뭇가지들을 또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을 꽃잎을 밟는 어느 특정 시점에 상당히 접지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항상 내리막 구간에서는 아까 세 가지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내리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경사도가 4도에서 5% 정도, 4%에서 5% 정도의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페달을 굴리지 않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기 앞쪽에 있는 애들은 적어도 60에서 65의 속도까지도 나가는 걸로 보이죠. 그만큼 내리막의 스케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도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앞쪽으로 한 명 한 명 그룹에서 합류를 하고 있는 라이더들을 현재 보고 있고요. 이제 직진을 해서 이제 절반 정도 온 상황입니다. 오늘 34km 정도, 오늘 총 코스는 한 75km 정도를 올라가는 코스이고, 워낙 강력한 라이더들이 이 초반 절반 정도 왔는데, 이 절반 안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어필들이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전 영상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박빙의 오르막 승부들을 보셨을 텐데, 그만큼 힘을 뺐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잘 달려나가고 있는 세 팀의 소속 선수들, 주축은 역시 광주 팀 저서의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더들이 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쪽에 차량이 조금 지체하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은 뭉쳐 달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저 차량이 뒤쪽에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조금은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나가라고 하시네요. 차량을 이제 지나가고 나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라이더들입니다. 역시 자전거의 속도가 뭐 차만큼 빠를 수는 없겠지만 어느 특정 상황에서는 자전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 빠른, 특히나 이렇게 또 그룹으로 달리다 보면 속도감이 정말 장난 아니죠. 로드 자전거를 왜 그렇게 빠르게 위험하게 타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전거는 이렇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공도에서 이렇게 일렬로 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타는 라이더들도 시외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시내에서 이렇게 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건 시내에서 모일 수밖에 없고요. 그 잠깐의 동안에 벗어나는 구간,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약간의 공간에서 잠시 이런 자전거 라이더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으니까 너무 위협을 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함께 좀 공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지금 다니는 라이더들도 지금 충분히 안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달리고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우측으로 충분하게 자리를 벌리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고프로로 찍힐 때는 특히나 조금 왜곡되어 있는 그런 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도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으니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실 때도 조금은 좀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대가 엄청 잦아지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내리막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자전거 안전하게 타시고
또 즐겁게 타시면서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높이를 그렇게 잘 올라간다고? 와. 그러니까 살고 자, 진짜 이 사람들만 엄마 아홉 살 올라. 그대로 있으세요. 여기 내리막 코너가 좀 심하죠. 예. 그래가지고 내리막 조심하셔야 되고 다 내려가서 뚱거리 누워야 되거든요. 하나 꺼 있어. 여기보다 이제 좀